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특강 수학 1의 6번째 강의인 수열의 합 6번째 강의입니다. 수열의 합입니다. 시그마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관련된 형태 그리고 부분분수의 형태들이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뭔지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말이 나와. 좌표 평면 위에 10개의 점이 주어져 있대. 그 녀석의 점을 AK라고 해서 K가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10까지 10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의 X좌표를 XK, YK라고 이렇게 XY 좌표를 놨을 때 X좌표의 제곱의 10개의 합과 Y좌표의 제곱의 10개의 합이 각각 100과 50이다 라는 것을 줬고 그 다음에 OAK라는 선분의 길이가 2보다 크다라는 말을 줬습니다. 그 말은 뭘까? 원점으로부터의 이 점들은 거리가 2 이상 떨어져 있는 점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PAK의 길이의 최대값을 MK, 최소값을 MK라고 할 때 최대값의 제곱과 최소값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점이 뭐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지. 점이 10개가 있고 원 위에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하고 그 10개의 점들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계산해 줘 라는 건데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위에 어떤 한 점 P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P하고 AK의 길이의 최대값인데 AK라는 것은 어떤 녀석이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 이상인 점들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의 모임이 이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원 밖에 어떤 의미의 한 점, 10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때 그 한 점을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AK라고 하면 지금 선분 PAK의 길이의 최대값 이게 무슨 말이니? 원 밖에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최대 최소지. 그럼 AK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쭉 걷을 때 P라는 점이 여기 있으면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이 거리가 바로 가장 가까운 최소의 값 MK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P라는 점이 여기 있게 되면 가장 긴 값, 최대값 MK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 MK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MK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A부터 어디까지? 이 원점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선분 OAK에서 플러스 반지름. 얼마지? 요 길이가 2니까 2를 더한 것이 바로 MK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뭐가 돼요? 최소값 MK는 뭐가 되냐면 요 거리니까 이 거리에서 선분 OAK에서 얼마를? 2를 뺀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뭐하래? 1부터 10까지 더하여라 라는 거야. 그러면 MK의 제곱과 MK의 제곱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곱하고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2배의 선분 OAK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제곱 되니까 8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 이 값을 이제 시그마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선분 OAK의 제곱이라는 값은 뭐냐면 이 점의 좌표를 XK, YK라고 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원점과 무슨 점?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뭐지?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뭐가 돼요? MK의 제곱 플러스 MK의 제곱이라는 값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요 값이 뭐지? 이거. 그러면 이 AK의 제곱은 또 이거니까 2배의 XK의 제곱 플러스 YK의 제곱 플러스 8 이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xk는 문제에서 1부터 10까지일 때 이 값은 100이라고 알려줬고 이 값은 5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150의 2배, 그러니까 300에다가 플러스 1부터 10까지 8을 10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80.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80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얘는 의미하는 게 뭐지?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는 수열의 합에 대한 시그마의 부분 분수 같아. 분수 나왔을 때 부분 분수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계산하여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주어진 조건에서 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K라는 것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자리는 시그마 자리에 오는 이 녀석은 항상 뭐가 돼? 어떤 수열의 n번째 항을 K로 바꾼 값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BK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때 이 값은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BK가 2의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것은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이 값을 선생님이 SN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SN이라는 값이 2N제곱 플러스 3N이니까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지. 어떤 애가? BN이라는 애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얼마야? 4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 개수의 2배니까.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S1과 같으니까 5인 등차 수열. 다시 말해서 BN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5. A1이 아니죠? B1이죠. BN은 5 플러스 N-1의 D 이렇게 되니까 D가 4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4N 플러스 1 이렇게 BN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BN을 구하는 게 아니었지. 그럼 BN이라는 건 정체가 뭐였어? 4K-3분의 AK를 BK로 놨으니까 BN이라는 것은 4N-3분의 AN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AN이라는 수열이 뭐라고 쓸 수 있다? 4N-3 곱하기 4N 플러스 1이라고 AN을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치환을 이용하여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 구한 거야. 그럼 이제 뭘 구하는 거니? AK분의 1을 1부터 10까지 더하래. 그러면 AK분의 1이라는 것은 AK분의 1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4K 마이너스 3의 4K 플러스 1 분의 1 이 뜻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둘의 차이는 4분의 1 차이 나니까 4 차이 나니까 4분의 1에 4K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자. 시그마 K 이퀄 1부터 10까지 4분의 1에 4K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놓으면 1부터 10까지 넣어보세요. 4분의 1 빼놓고 이제 1 넣어봅시다. 얼마? 1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2 넣으면 어떻게 돼? 5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거되는 형태니까 앞에 거 하나 남았네? 그럼 맨 마지막 항에 뭐가 남는 거니? 맨 마지막 항이 10번째니까 얼마죠? 37분의 1 마이너스 4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다 소거되고 1분의 1하고 41분의 1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4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41분의 1이니까 얼마니? 4분의 1 곱하기 41분의 40, 즉 41분의 10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값을 문제에서는 뭐라고 정했지?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는 41이고 Q는 10이니까 그들의 합은 얼마가 됐더라? 51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 분수의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소거의 규칙성을 판단하는 건데 너무나 간단했고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하는 건 뒤에 거 앞에 거의 형태도 있지만 뒤에 거 하나 건너뛰고 앞에 거, 뒤에 거 하나 건너뛰고 앞에 거 이런 형태도 있었다라는 거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문제가 좀 길고 그 다음에 그림도 있으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다. AN, BN, CN, DN. 그리고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AN은 곡선 Y는 루트 X 위의 점이고 BN은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며 AN, DN, BN, CN은 X축에 평행하고 두 변 AN, BN, DN, CN은 Y축에 평행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AN은 Y는 루트 X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BN은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인데 이 변의 길이가 얼마인 N인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ADN이라는 이 선부는 X축과 평행한 길이가 N인 녀석인 거고 BCN 이런 애는 뭐라고? 또 X축에 평행하고 얘는 Y축, 얘도 Y축에 평행한 반듯한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를 봅시다. 정사각형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그러니까 이 둘레의 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점 중에서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K가 1부터 20까지 AK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이 안에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 봐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수인 점의 개수를 판단해 봐라 라는 거야. 그럼 일단 뭐 해야 될까요? 정수인 점의 개수를 계산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직접 구해 보셔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할 거야. 이 AN이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X좌표를 모르니까 XN, 루트 XN이라고 할 겁니다. 됐나요? 왜 루트 XN이죠? Y는 루트 X 위의 점이니까. 근데 이 BN이라는 점의 좌표를 그럼 설명해보자. 어떻게 설명할 거니? BN이라는 점의 좌표는 A와 X 좌표가 같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XN,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XN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정사각형? n인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XN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XN을 뺀 거리, 즉 XN이라는 값이 바로 n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뭘 얻어야 되냐면 잘 봐.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 두 점의 좌표가 정수인 경우를 찾는 거야. 근데 XN이 만약에 얘가 1이면 이 점의 좌표는 1이겠죠? 1이 되겠지. 근데 XN이 만약에 2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루트 2 더하기 2라는 녀석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정수여서 정사각형을 만들기 시작한 것과 정수가 아닌 경우에 정사각형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언제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N에다가 XN이 1이라고 하면 XN이 1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N이 얼마일 때? 2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정수인 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XN이 만약에 2가 되면 어떻게 돼? 루트 2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되니까 이 N이라는 애가 한 변의 길이가 N인데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럼 봐봐. N이 자연수가 되려면 XN이라는 값이 루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값의 제곱의 형태가 와야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XN이 1일 때와 X의 N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X의 N이 9일 때. 그 다음 X의 N이 얼마일 때? 16일 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XN이 4면 이 값은 2 더하기 4가 돼서 N이 6인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고 XN이 9면 얘는 3 더하기 9니까 N은 12인 정사각형을 만든다는 얘기고 XN이 16이면 4 더하기 16이니까 N은 20인 정사각형을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경우, 6인 경우, 그 다음에 12인 경우, 20인 경우의 정사각형들은 뭐가 된다고? 각 꼭지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정수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n이 2면 xn이 1이니까 요 점은 1,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1이고 요 점은 두 칸 가는 거니까 3,1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가 1,1이니까 이 점은 어떻게 돼? 1,-1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1,-1이면 이 점은 3,-1이 되니까 이때 이 점들은 전부 뭐가 돼요? 정수인 점에서 출발하는 정사각형이 되는 거고 n이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1이 아니고 2라고 해봐. 그럼 이 점은 2,√2가 돼버려. 그렇죠? 그럼 2,√2인 점에서 출발하는 정사각형이 될 테니까 그 사이에 어떤 정수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크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n 이꼴 얘처럼 정수로 시작하는 경우 2인 경우와 6인 경우와 그 다음에 12인 경우와 그 다음에 20인 경우에는 정수인 점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면 잘 보세요. n이 2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는 거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좌표 평면에서 정수 단위로 하나씩 끊어보면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1단위로 만들면 그러면 이때 요 점이 정수죠. 요 점이 정수고 요 점이 정수고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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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이렇게 되니까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는 n = 2일 때 몇 개야? 9개가 되는 거지. 9개. 맞아요? 9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니? 이렇게 계산한 거야. 이때는 그 정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서 제곱하면 나오겠네. 그럼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일 때는 옆에 하나씩 더 붙을 거 아니니? 그렇죠? 그러니까 7의 제곱, 얘일 때는 49개가 만들어지고 얘는 13의 제곱이 되고 얘는 2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n이 2, 6, 12, 20인 경우에는 점의 개수는 정수인 점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n이 2, 6, 12, 20이 아닌 경우 이 아닌 경우는 언제야? n이 1일 때, n이 3, 4, 5 이런 경우일 때잖아. 맞죠? 맞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n이 2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n이 3, 2였다라고 해봅시다. n이 3이면 이게 한 칸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정수 한 칸이야. 좌표 평면상에서. 정수 한 칸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점이 있었다고 쳐봐. 여기에 점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세 칸을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1만큼 간 거야. 한 요 정도 갔겠죠. 그지?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려면. 그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언제?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려면. n = 3일 때. 그러면 그때 그 정수인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점은 아니죠. 정수인 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테두리는 정수가 아니니까 요 내부만. 요 내부. 총 몇 개니? 9개만 만들어지는 거야. 3개일 때 9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럼 4개일 때는 16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5개. 한 변의 길이가 5일 때는 25개가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정수인 점의 개수 an을 우리가 n의 제곱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한 거야. 1일 때부터 20일 때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1부터 20까지일 때 2, 6, 12, 2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n이 1이면 1의 제곱, 2면 2의 제곱, 2면 3의 제곱이 되는 거고 3이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편리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가 6의 제곱, 점점점 12의 제곱, 그리고 20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2인 경우, 6인 경우, 12인 경우, 20인 경우에는 2의 제곱의 값이 아니고
3의 제곱인 거고 얘는 7의 제곱인 거고 실제로 얘는 13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21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이걸 쭉 더하고 이 둘의 차이만큼을 따로 더해주면 계산이 좀 수월하겠네. 얘는 9, 4니까 5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얘는 49고 36이니까 얘는 얼마? 13만큼의 차이고 169고 144니까 25만큼의 차이가 있고요. 얘는 21의 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441인가? 441이고요. 400이니까 41만큼 차이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시그마 k 이퀄 1부터 20까지의 k의 제곱에다가 5 더하기 13 더하기 25 더하기 41을 해서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뭐 20개밖에 안 되니까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게 무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이 값은 6분의 20, 21, 41 플러스 이 값이 얼마죠? 28에다가 30, 43, 84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2954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문제 중에서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돼.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사각형이 이 an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존재하는데 이때 이 점이 정수인 점부터 시작하는 정사각형인 경우와 정수가 아닌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사각형인 경우 그 선을 포함한 정수인 xy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것이고 정수인 점으로 시작하면 그 점부터 출발하여 끝나는 점까지의 개수를 다 세야 되는 것이고 정수가 아닌 점인 경우에는 테두리에는 정수인 점이 존재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 내부에니까 그때 일반항을 각각을 계산하여 총 20개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항상 이런 개수를 세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약한데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자꾸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6강은 끝!